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약간은 걱정은 되죠. 이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보상도 많이 못 받고 있거든. 그 다 몰라가지고. 뭐 저것 때문에 뭐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든가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불학적으로도 괜찮다고 봐요. 친환경으로 저렇게 하니까 에너지 자원에서는 좋은 거고 그러겠죠.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시대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바람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고갈되지 않고 오염도 발생하지 않는 깨끗하고 안전한 발전 방식입니다. 특히 바다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해상 풍력 발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서는 해상 풍력의 누적 설치 용량이 2022년 64기가와트 수준에서 2030년 228기가와트, 2050년 1000기가와트 이상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2040년 이후 해상 풍력 발전이 가장 큰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업, 광물,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산업 가치로 주목받던 바다가 이제는 해상 풍력 발전 입지로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뛰어난 경제적 가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필요한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과 관련해 세계적인 수준의 뛰어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죠? 8메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기 한 대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에너지는 약 17,520메가와트 아워로 5천 가구 정도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의 소음은 파도 소리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보통 해상 풍력 발전기 대부분이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됩니다. 해상 풍력 발전단지와 해상 교통로 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선박 통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 교통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이 어족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덴마크, 미국 등에서 시행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해상 풍력 발전이 어족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 풍력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환경 평가를 통해 어족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발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인공 어초 역할을 하며 오히려 어족 자원이 새롭게 생겨났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 나와 그 무슨 보상 문제라든지 모든 게 상의를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갖다 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조업원을 하는 거는 그 구역에 하지 말아달라 그거지요. 여기는 꽃게가 나고 여기는 무슨 뭐 생선 우럭이 나고 광어가 나는데 지금 현재 풍력 발전이 들어온 데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 위치를 좀 벗어나 설계를 변경해서 위치를 사업 선정을 조금 더 변동을 하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주민들이 바라는 게 서로가 상생이기 때문에 협력하고 평생 지켜온 바다를 내주는 어민들과 또한 국가가 필요하는 전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바다에 바람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의 해상 풍력 발전은 민간 사업자 주도의 선 개발, 후 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투명하지 못한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해상 풍력 발전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 및 어업인들과 상생하는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은 주민과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가 되어 개발 예정 입지의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신뢰성 있는 영향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어업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협의회를 결성해 유기적인 소통으로 공동의 협의를 도출합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의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민간 협의회를 통한 상시 주민 협의를 진행하며 주민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은 주민 복지에 기여합니다. 공공주도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지자체 수익을 주민 복지 사업에 투자하며 주민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은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부 주민 참여가 가능합니다. 발전단지가 추진되는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이나 발전소 반경 10km에 속하는 해안선에 거주하는 주민, 발전소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손전선로 양육지점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한 세대당 2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한 명당 주민은 1,000만 원, 인접 주민은 3,000만 원, 어업인은 4,000만 원 규모까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 발전이 시작되면 발전 종료 시까지 참여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탐나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고민과 우려를 기대와 희망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만족도는 뭐 거의 90% 이상이죠. 처음에는 뭐 소리가 나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전자파가 나오지 않을 것이냐, 뭐 전부 다 이런 의문점을 가졌지만은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행됐을 때는 돌고래도 오고, 그 다음에 고기 의약량도 좋고, 그 다음에 소라 채취도 좋고, 그렇게 뭐 없을 때 하고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지금은 옆 마을도 자기네들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공주도 개발 방식의 핵심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입지 발굴 단계부터 사업자 공모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정부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특히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 계획, 보상 및 수익 배분 조건, 그리고 사업자 공모 요건 마련 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갈등 요인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은 이처럼 주민 수용성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합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을 도입한 국가에서 성공적인 이슈 해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 have seen that, for instance, the first commercial offshore wind farm in Denmark, the Horns Reef, west of Jutland, back in 2002, more than 20 years ago, the Danish government took a proactive approach in considering the local coexistence, reaching out to fishermen and local community and having preliminary studies that wer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offshore wind farm was being planned. And it actually meant that some technical details were being changed due to these preliminary studies, which also helped to overcome the trust aspect. 이제 해상풍력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해상풍력 발전 할 거라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국민의 해역을 지키고 더 큰 가능성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